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9번 그림 속에서는 다리가 보이고 물이 보입니다. 일단 다리가 따라 나왔을 때 꼭 기억하실 게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쓰셔야 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span과 extend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 문제 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다리가 지금 물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억하실 표현이 바로 reflect라는 표현인데 자, 뭔가가 반사되어집니다라는 reflect는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거울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유리창이 있을 때 이런 곳에 어떤 물건이 반사되어지다라고 얘기하는 is reflected라는 표현이 잘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니까 뭐 돌과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 모습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늘에 구름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럼 하나씩 들으시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가볼게요. A. A bridge spans over the water. 자, a bridge spans over the water. 그러면 자, 이 span이란 단어 아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좀 이따 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잠깐 보류해두죠. 두 번째는 B. Some trees are being cut down along the shore. being cut down. 그럼 being이라고 하는 데에서 벌써 버리셔야죠. 왜냐면 being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 속에는 역시 사람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런 관련된 모든 표현은 틀렸구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C. A boat has been docked at a wharf. 자, boat 그랬으면요. boat가 여기 있긴 한데 docked라고 얘기하는 건 정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boat은 지금 물 위에 floating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wharf란 단어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요. D. Some waves are crashing against the rocks. Some waves 그러면은 파도가 안 보이니까 버리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이 span과 같이 어울리는 extend란 표현입니다. 자, 이가 정답이 된다고 표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왜 정답인지 몰라요. 표현을 알아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a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로지르다의 표현이고요. extend는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럼 extend는 주로 이제 from A to B 같은 표현을 써서 A부터 B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extend 지금 나오는 다리가요. extend over the water 물 위로 연결되어 있거나 물 위를 가로지르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이런 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되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도 쓸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소방차가 있어요. 소방차에 호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를 가지고 어떤 소방관이 물을 막 뿌리고 있다면은 소방차로부터 from 소방차 extend hose, 호스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 hose is extended from 소방차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tend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span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로지를 때 쓰는 표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실 어휘는 바로 crash라고 하는 건데요. crash는 어딘가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동일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splas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lash는요, 파도 같은 게 철썩철썩 부딪히는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 모두 다 좀 난이도가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어휘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ride가 생각나야 되는데요. 자, ride라고 얘기하는 건요. 타고 있다라고 하는 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ride에다가 riding 하고 나오면 이게 타고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타고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럼 버스나 배 같은 걸 탈 때는 boarding이라는 표현을 쓰지 riding을 한다고 해서 승선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ride라고 하는 건 그냥 타고 있는 동작, 자전거를 타고 있다, 보트를 타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갈게요. A. Tires are being replaced on a bicycle. Tires are being replaced. 그러면 지금요. replace 하는 동작이 보이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보이는 동작이라고는 riding a bicycle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B. Some hikers are headed up a trail. 자,
자, some hikers are headed up the trail. 그러면 여러분, headed 그러면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트레일을 향하고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C. Some people are biking down a path. 자, some people are biking down a path. 그러면 biking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고 여기서 조심하실 것. 여러분들은 dow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래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길 아래라고 생각하시는데 down이라는 표현이 along과 마찬가지로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길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다의 모습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D. Rocks have been piled on the side of a road. 자, rocks have been piled on the side of the road. 그러면 rocks가 안 보이니까 버리신다면 정답은 C번이 될 건데요. 자, head라고 얘기하는 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방향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방향이 보이기 전에는 정답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하이커가 맞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는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자, 이번 강에서는 표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표현들은 앞으로 나오는 나머지 9강 동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고요. 여기 나오는 10문제를 푸는 동안에 포커스를 맞춘 건 오답이 되는 것들을 버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푸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리뷰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Part 2의 간단한 문제풀이법을 좀 보고 Part 2 10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art 2 문제풀이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는 한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3개의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질문이 들렸을 때 질문의 의미, 질문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질문 속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Part 2의 문제 유형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질문 속에 나오는 핵심 구문들은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셨다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의 3개의 보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가장 아름다운 문제풀이법은 질문을 딱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ABC, 네가 제일 알맞다. 이렇게 고르는 거지만 우리가 파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는 딱 듣고 알고 싶은데 중요한 건 딱 들었는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오답들을 제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음과 동시에 오답을 제거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의 핵심 어구를 가지고 질문들의 내용 파악을 하신 후에 ABC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듣고 파악할 수 있다면 찾지만 동시에 그 보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답들을 제거하면서 풀면 정답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선생님, 오답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트의 중요 오답은 일단 질문 속에 내가 들었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음들은 일단 X 쳐서 버려놓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 속 단어에서 딱 듣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거. 예를 들면은 library, book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나는 단어들을 우리는 연상어라고 하고 연상어가 나오면은 정답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 연상어가 나올 때는 너는 답이 잘 안 되더라 라고 삼각형을 치고 출발을 합니다. 세 번째는 did you? 라고 물었으면은 I did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did you? 그랬는데 I will 하고 얘기하면 시제가 틀리잖아요. 혹은요. Did you? 그랬는데 she 이렇게 얘기하면 이 또한 틀립니다. 그래서 시제나 주어가 잘못된 것들이 따라 나오면 일단 삼각형에서 보류해 두시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른 더 좋은 답을 고르셔야 한다. 이 3가지가 파트의 오답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오는 다른 오답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 또한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버린 오답들을 제거하고 남은 걸 정답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죠. 자, 세 번째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각각의 질문들 중에서 좋아하는 정답 패턴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오늘 연필 가져왔니? 까먹었다. 그럼 까먹었다고 하면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이 잘 되는 구문들이 있는데 그런 정답이 잘 되는 패턴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정답 패턴들을 기억했다가요.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가시면은 문제 풀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린 것들을 X 해두시고
보류할 것들은 삼각형을 좀 해두시고 정답이 잘 되는 걸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A, B, C 모두에 뭔가 어떤 표시가 있을 거고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푸는 방법 한번 살펴봤는데요. 11번부터 문제를 푸시면서 지금 이 방법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버 11, 11번 문제 속에 질문 들어보고 핵심 찾아볼게요. Number 11. Did you eat lunch already? 자, Did you eat lunch already? 그러면 너 점심 먹었니? 이 질문인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 점심 먹었니? 먹었어. 너 간식 먹었니? 먹었어. 너 저녁 먹었니? 먹었어. 너 아침 먹었니? 먹었어. 뒤에 있는 lunch라는 단어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어도 어차피 대답은 먹었어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질문에서의 핵심은 바로 동사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먹었는지 아닌지로 등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A. A fast food restaurant. A fast food restaurant. 그러면 자, eat 먹었니? 점심 그러면 바로 뭐가 생각납니까? 레스토랑이 생각나죠. 이런 걸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상 단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restaurant 그러면 생각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restaurant, food, order, lunch, breakfast, 메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레스토랑 하자마자 떠오르는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각형을 쳐서 연상작용의 오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B. No, not yet. 안 먹었어 이랬으니까 딱 정답되는 패턴이겠죠. 그럼 세 번째는요? C. I don't eat meat. I don't eat meat 그랬으니까 동일한 발음이 따라 나오는 오답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버 12, 12번 한번 보실까요? 자, 질문 속의 핵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Who designed that building? Who design? 누가 디자인했지? 자, who라고 하는 게 따라 나오면 당연히 사람, 의문사 위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누구게? 누가 디자인했게? 첫 번째, A. Mr. Davis, I believe. 데이비스일걸? 사람 맞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 4 years ago. 사람이 아니문이다. C. No, that was your project. No. 그러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의문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 의문사는 원래 생긴 것 자체가요. yes나 no와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등장을 했을 때 yes, no는 모두 오답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꼭 yes 이런다고 해서만 yes가 아니라요. of course 이런 것도 yes잖아요. yes에 해당하는 모든 yes 군 혹은 no에 해당하는 모든 no 군 이런 것들도 다 오답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이 yes, no 군들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 머릿속에는 yes에 해당하고 no에 해당하는 건 안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해 두도록 하실게요.